현재 우리나라 쪽에 있는 대기 하층까지 살펴볼 수 있는 위성 영상입니다. 합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놓은 이 지역에 정체전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활발하게 대류운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서서 이동을 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구름대와 매칭이 돼서 지금 레이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쪽에 있는 비구름대들은 마치 비구름대들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정체전선의 라인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어젯밤, 그러니까 14일 21시 초기장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수치 모델의 첫 판에서 따온 오늘 아침 9시에 강수 예상도인데요. 가장 실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 강수의 중심 구역과 이 레이더 영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영역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강수 집중 구역이 실제 레이더 영상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조금은 수치 모델에서는 이 뒤쪽으로 조금 빠져 있는,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치 모델에서의 오차는 거의 실황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기 상층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체전선을 얼마나 빨리 남동쪽으로 밀어낼지에 대한 이 건조 공기에 대한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 북서쪽, 이 티벳 고기압 쪽에서 불어 들어오는 노란색의 화살표, 그리고 기압골,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끌어내리는 기압골로부터 내려오는 이 두 기류가 만나서 이 지금 보시면 그 북서쪽으로 들어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기 하층에 있는 수증기와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중심을 기준으로 지금 이와 같이 이 검은색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차고 건조한 공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영상도 수치 모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아침의 브리핑은 이와 같이 13일날 21시에 예측이 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새로운 자료는 14일 21시 예측 자료입니다. 지금 두 자료가 똑같은 오늘 아침 9시로 예측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 거의 비슷합니다. 건조역이 파고드는 모습들, 그리고 정체전선이 그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띠는 모습들은 비슷한데, 제가 지금 노란색 부분으로 칠해드린 이 산둥반도 북쪽으로 보이시는 요 건조 선단, 그러니까 하얀색 구름이 만들어지는 북서쪽의 경계의 모습을 보시면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이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어젯밤에 생산된 모델에서 예측을 하고는 오늘 아침 9시의 모습은 조금 산둥반도 쪽, 그러니까 정체전선의 왼쪽 부분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전 시간대에 비해서 조금 더 실황이 반영이 된 그러한 차트로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이 티벳 고기압으로부터 불어 들어오는 건조한 공기의 선단이 당초 예상보다 지금 앞으로 이제 점점 실황으로 다가오면 올수록 조금씩 이쪽에 있는 기류가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체전선의 이동 경향은 이 티벳 고기압이 강해진 만큼 정체전선의 남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15일에서 17일 강수 시나리오, 왼편이 어제 말씀드렸던 이 그림 시나리오입니다. 15일 밤부터 17일 오전까지 강수기가 이제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씩 빨라지는, 앞으로 조금씩 점차 빨라지는 그러한 정체전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왼편이 지금 현재 어젯밤 모델에서 나온 차트를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를 시점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붉은색 박스로 친 부분들이 모두 예보가 조금씩 변동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변동이 되냐면 조금씩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우리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영향을 주는 시점이 당초 오늘 밤이었는데 이제 늦은 오후로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남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새벽에 이제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16일 이른 새벽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그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 파란색 영역으로 표현을 한 이 구역은 장초 그림에서,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달라진 부분이 이 등압선이 이와 같이 세로로 굉장히 조밀하게 서 있습니다. 기압 경도력이 강해진다고 하는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런 모습들인데요. 이 동그라미 원에
굉장히 많은 선들이 이와 같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세로로 서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풍류가 더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북풍류들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정체전선의 이동 경향들이 조금 더 빨라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향은 16일 새벽 쪽으로 가면서도 조금 더 당초 예상보다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예전에 어제 아침에 말씀드릴 때는 이 남부지방으로 이동해 나가는 정체전선의 영향은 16일 오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빨라지기 때문에 16일 새벽으로 좀 더 앞당겨집니다. 그리고 대신 이 정체전선이 이 남부지방으로 향하기 시작을 하는 16일로 접어드는 시점부터는 이제부터는 이 티벳 고기압은 계속해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고기압성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고기압성 회전을 하는 와중에 이 방향을 바꾸는 시점 전까지가 건조 공기의 유입을 강하게 만드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이제 16일 새벽부터가 이제 바로 고기압은 이와 같이 바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향하는 고기압성 회전의 그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건조 공기의 강도가 조금씩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쪽으로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세력의 영향들이 끼치기 시작을 하면서 16일 새벽부터는 조금씩 정체전선이 늦어지기 시작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 남부지방의 영향을 받는 이 최종 경계는 오후로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조금 보시면, 그래서 남해안 쪽은 그러면 더 빨라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초에서의 늦은 오후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16일 오전으로 좀 한층 더 앞당겨집니다. 그 이후에 끝나는 시점을 보시면 17일 오후 쪽으로 당초에 오전 쪽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시점이 조금 더 길어지는,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남해안 쪽에 있는 강수는 조금 더 지속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 더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보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요. 이 남해안 쪽의 강수는 13일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대기 상층부에 있는 건조 공기의 이러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그 일관성이 나타나고 이 모델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조금 더 일치하는 형태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앙상블 모델은 여전히 이쪽 구역을 오히려 전 시간대에 비해서 더욱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북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밑으로 많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뚜렷한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전에 북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조금 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우리나라 한반국경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 북편에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압계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끌어내리는 그 북서풍들이 일찍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될 것으로 모델에서는 조금 이 방향성을 바꿨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 북쪽에 있는 한랭건조한 공기와 남쪽에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서로 이 충돌을 하면서 세력 간의 그 버팀에 의해서 점차 늦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예측을 보면 한랭건조한 힘이 조금 더 약해지는 그러한 추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남부지방 또는 남해안 쪽의 강수계 또는 정체전선의 지속시간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하나의 표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이 이 검은색 선은 날짜 경계를 말씀드리고요. 위쪽에 있는 게 어제 시나리오고 이 밑에 있는 게 오늘 시나리오입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지금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 시작과 종료가 전 시간에 비해서 조금 더 앞당겨졌고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영향을 주는 시점이 조금 빨라지고 이 종료가 예상되는 기간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변하는 것이 남해안 쪽 영향 여부인데요. 남해안 쪽의 영향 여부가 16일 늦은 오후에서 오전까지 앞당겨지면서 굉장히 조금 빨리 일찍 영향이 시작이 되고, 이후에 이 끝나는 시점은 오후까지로 굉장히 좀 남해안 쪽이 다른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비해 굉장히 영향 지속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브리핑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수량 그 예보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이 30에서 100mm인데 그에 따라서 앞으로 중부지방, 남부지방, 남해안 쪽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해 나가는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호우주의보가 이제 순차적으로 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아마도 오늘 밤 정도가 되기 시작을 하면
거의 지금 중부지방에서 수도권 쪽을 중심으로는 예비특보가 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제 특보가 계속해서 나가기 시작을 할 거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강수량이 증가하는 곳은 이 충남권의 남부를 시작으로 전라권과 경남권 남해안으로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와 같이 대각선으로 이루어지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내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충남권과 전라권 같은 경우는 정체전선이 이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는 사이 그 건조 공기가 가장 내려오는 끝단의 시기에 해당이 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하는 시점이라서 강우 강도가 다소 강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50mm 정도에 육박하는 좀 다소 강한 비가 예상이 되는데, 때문에 이쪽 지역은 그러한 형태에서 조금씩 더뎌지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경남권 남해안 같은 경우는 지속 시간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증가를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이 경남권 남해안과 전라권 남해안,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이러한 지속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비양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충남권 남부 등 많은 곳으로 표현된 곳은 이 호우 경보까지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지금 현재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예보가 갱신이 되면서 이 양보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일에서 20일 강수입니다. 이렇게 정체전선이 내려간 다음에는 현재 이 수준 700헥토파스칼 상당 온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건조한 공기가 이와 같이 이제 27일 날 오후 쪽부터 정체전선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있는 형태에서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건조 공기가 계속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고 그 뒤쪽으로 다시 한번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19일에서 20일에 이제 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까지 이와 같이 정체전선과 그에 동반된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비구름대가 이제 지나갈 건데요. 정체전선이라 함은 동서로 굉장히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것처럼 이제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상태는 보시면 저기압이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남북으로 폭이 좁은 형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와 같이 비가 한번 확장하는 시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 강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때문에 좀 중계부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한 차례 내리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쪽 좌측에서 보시는 동영상처럼 건조 공기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좀 빠릅니다. 이번과 같은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보다는 저기압의 강도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남북으로 동시에 비가 시작되는, 그리고 같이 이제 약화되는 시점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인데, 이 모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 측면을 보시면 북쪽에 있는 찬 공기의 경향은 스프레드 퍼진 정도는 앞서 보셨던 17일에 북쪽에서 돌아나가는 기압골의 변동성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적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좀 더 예측 기간이 짧은 17일보다 예측 기간이 먼 19일에 이와 같이 변동성이 적다는 것은 북쪽으로 돌아나가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세력이 굉장히 좀 예측성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반대로 이 시스템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부분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대두되는 이 남쪽에 있는 이 등고선입니다. 보시면 남북의 스프레드가 엄청 강하고 이 일부 선들은 굉장히 남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올 때 정체전선과 함께 수반을 하게 되는데, 결국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반을 하는 이 정체전선의 이 영역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20일 오전 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서해상부터 형성이 되는 정체전선 라인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일에서 20일 강수, 북쪽의 찬 공기, 남쪽의 뜨거운 공기의 충돌로 대두가 되겠고요.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수반이 되지만 아직까지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예측성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중계보에 나가 있는 예보가 조금 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계보의 예보 어떻게 나가 있냐면 지금 수도권부터 시작된 비가 점차 20일 쪽으로 가게 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이후에 남부지방을 오후에 조금 더 남부지방 영향을 주는 빠지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보 경향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되겠냐라고 보시면 지금 19일 쪽의 강수 영역,
요 영역이 조금 더 일찍 전국으로 확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주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틀 후가 되겠습니다. 18일날 목요일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요 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하고 자세한 강수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15일에서 17일 정체전선에 동반된 강수 조금씩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새로 갱신된 강수 시나리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빨라지는 시점들은 이와 같이 중부지방, 남부지방, 남해안 쪽으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특히나 남해안 쪽을 중심으로는 시작 시점이 16일 늦은 오후부터 오전 쪽으로 굉장히 크게 앞당겨진다. 그리고 종료 시기도 굉장히 뒤로 미루어진다. 그래서 남해안 중심으로 강수 지속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 시간당 강우 강도나 총 누적 강수량의 큰 변화량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많은 곳으로 대두되었던 충청권의 남부와 전라도 그리고 경상권의 남부 등 이 남해안 쪽을 포함하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호우 경보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수량 어제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겠고요. 19일에서 20일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비로 대표되는 강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의 고기압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이 예보 중계부에 나가 있는 부분이 확실시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변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18일 정리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